사실 이 각성 수술이 환자에게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의사 입장이라든지 이런 병원 입장에서 번거롭거든요. 손이 많이 가죠. 네, 손이 많이 가고. 참고로 제가 이 수부 각성 수술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인트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나기태 원장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마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내에 이 수술을 하는 병원이 정말 많지 않습니다. 환자분에겐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받기 힘들었던 수술 뭐죠? 그것은 바로 수부 각성 수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많은 병원에서 잘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만큼 사실 손도 많이 가고 또 전문적인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병원에서는 사실은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숙련이 된 저희 병원에서는 충분히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 수술입니다. 네. 이게 저랑 이제 우리 김동민 원장 모두 수부 세부 전문의로서 비교적 이 수술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죠. 일단은 그 수부 각성 수술이라 함은 수부는 손이죠. 그 다음에 각성이라 함은 의식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에 수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환자분들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깨어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통증도 이렇게 느껴질 거다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징적으로 감각신경만 마취를 하고 운동신경은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그런 게 중요한 몇 가지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도 마취 방법이 되겠고요. 꼭 수부뿐만 아니더라도 뭐 발 아니면은 다른 부위라도 각성 수술이 가능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수부 수술 같은 경우에는 균형이 중요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균형의 경우에는 그 수술 환자가 완전히 마취가 돼서 이렇게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을 때는 측정을 할 수 없다가 각성 수술을 하면서 이렇게 환자분이 직접 움직일 때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힘줄 수술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봉합을 하는 그런 봉합 수술 같은 경우야 끊어져 있거나 손상이 돼 있는 거를 그대로 붙이면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수술들, 예를 들어서 인대라든지 힘줄을 재건을 한다. 재건을 한다는 말은 하나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이제 새로 만들어낸 그 힘줄과 인대가 다른 관절 운동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너무 타이트하지는 않은지 혹은 너무 느슨하지는 않은지 그런 거를 수술장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움직여서 수동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고, 환자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게 타이트한지 느슨한지는 사실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이 감각신경은 없기 때문에 통증은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움직여 보세요 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움직이죠. 근데 움직이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굉장히 잘 밸런스가 맞다, 아니다, 그런 것들을 수술장 안에서 결정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자주 보는 국제 정형외과 학술지 같은 경우에서도 각성 수술을 한 그 그룹이 전신 마취를 한 그룹보다 힘줄 회복이 빠르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긴 했는데요. 우리 포인트 병원에서도 이런 각성 수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환자분들은 똑같은 질환에 대해서 여기서 수술을 받고 저기서 수술을 받는 케이스가 드물죠. 그래서 환자분들은 이런 경험들을 사실은 잘 공유를 하지를 못합니다. 또 제 경험도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수술한 분도 보고 저렇게 수술한 분도 보고 하는데, 앞서 우리 나기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히 수부 각성 수술은 환자 재활에 굉장히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안전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전신 마취 혹은 부위 마취,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 시간에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부위 마취, 뭐 겨드랑이 마취라든지 척추 마취를 함에 있어서 부작용들이 간헐적으로 생기게 되죠. 하지만은 우리 각성 수술은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마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취 위험도가 오히려 훨씬 더 낮습니다. 그런데 다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의식이 깨어 있으니까 이것이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심지어 마취 시간도 훨씬 더 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간단하게 각성 수술을 위한 마취를 하게 되면은 보통 마취 시간이 6시간, 최소 6시간에서 9시간, 12시간까지 갑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게 돼도 통증을 호소하는 시간이 훨씬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이제 천천히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서서히 올라옵니다.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각성 수술이 환자에게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의사 입장이라든지 이런 병원 입장에서 번거롭거든요. 손이 많이 가죠. 네,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수부 각성 수술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째입니다. 제가 10년 전만 하더라도 14년도죠. 14년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내에 사실 수부 각성 수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뭐 사실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천천히 학회에서 소개가 되고 하면서 10년이 지나면서 이런 각성 수술을 하는 대학병원 혹은 일반 병원 선생님들도 조금씩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수부 각성 수술을 한 지가 10년째가 되기 때문에 워낙에 숙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이렇게 각성 수술을 잘 할 수 있는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부 각성 수술, 이렇게 바늘과 실처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런 그 하나의 용어인데요. 저희가 또 우리 두 명이 다 수부 세부 전문의죠. 네. 그래서 수부 각성 수술을 한 지가 또 굉장히 오래됐죠. 이렇게 병원에 두 명이나 있으니까요, 맞죠? 맞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예. 혹시 저희 수부 말고 네. 이런 각성 수술을 그러면 몸의 네. 모든 부위에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각성 수술이 아주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수술들이 있습니다. 그 수술들이 말씀드린 대로 인대, 힘줄, 심지어 골절 같은 경우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인대, 힘줄, 뼈는 없는 곳이 없죠. 예를 들어서 팔꿈치가 될 수도 있고요. 네. 혹은 발이 될 수도 있고 나머지 정강이가 될 수도 있고요.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대 재건술, 힘줄 재건술, 골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런 수술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이나 발이나 워낙에 작은 구조물들이죠. 워낙에 작은 구조물일수록 수술을 여러 번 하기가 힘들기도 하고 그 결과도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그만큼 세밀한 동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을 고려하신다면 이런 수술이 익숙한 병원으로 오셔서 상담을 받고 치료를 진행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